저도 뭐 예전에 동화로 이렇게 네. 101마리 달마시안을 봤던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때 기억을 생각해보면은, 아, 크루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느닷없이 이제 자기는 그냥 달마시안으로 모피를 해서 코트를 만들어 입어야겠다면서 막 집착하잖아. 그냥 모피 그쵸. 집착녀잖아. 근데 네. 이 영화를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조금 이 달마시안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좀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달마시안을 부릴 수 있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달마시안이 뭐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를 죽인 개들이잖아. 그렇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고 남자 뭐고 부인의 뭐고. 명령을 받았고 뭐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굴복을 시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막 깊은 감정의 깊은 곳으로 가면은 달마시안에 대한 약간 증오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런 면들이 이제 원작 101마리 달마시안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좀 설득력을 가질 근데 수 있겠다.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달마시안 좀 약간 다 큰 성견을 데리고 그렇게 해도 됐을 건데 그 납치한 99마리의 개들이 다 새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런 설정이 있을 거예요. 새끼가 더 부드럽고 맞아. 뭐 나도 그런 것 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옛날 그 디즈니 동화들 보잖아요. 지금 보잖아. 네. 되게 인종차별적이고 되게 알죠. 여러 가지 편견들이 섞여 있고 이런 장면이 많아요. 요번에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똑같이 우리 닥터님처럼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봤거든, 원작을. 네. 근데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장면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퐁고가 자기 저 주인 남자가 계속 한량처럼 피아노만 치고 있으니까 적하다 장가 못 가겠다. 나도 외롭고 전마도 외롭게 늙어 죽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창문 밖으로 길을 쳐다보면서 개를 끌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쫙 훑어본단 말이야. 누가 자기 주인하고 잘 어울릴까 스타일을 보는데 정말로 여성 폄하적이고 조금 약간 차별적으로 보이는 게 알죠? 퍼그를 끌고 가는 여자는 똑같이 다리가 짧고 막 엉덩이가 튀어나오고 막 못생기고 퍼그처럼 못생기고 걔랑 주인이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스타일로 나와. 근데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시대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그런 비유로 할 수 있는 유머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굉장히 여성 비하적으로 느껴지는 표현들이에요. 그 개하고 전마도 닐드렁만한테 조교가 잘 됐네.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게임이었죠. 사람이 아니고 개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뭐 피해갈 수는 있는 건데. 그렇긴 못 한데 피해가 요새. 피해갈 수가 없어. 요즘에 안 돼? 진짜 안 돼? 그렇게 나와버리면 와 진짜 난리 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는데 개도 수컷이라도 안 되나? 뭐 그렇기도 하고 그 개하고 여자 주인하고 이미지가 비슷하게 비슷한 것 자체부터가 불쾌한 거야. 내가 보고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털이 긴 개 막 길쭉한 개는 지나가는데 뒤에 주인도 안경 끼고 되게 막 고리타분하게 생긴 여자 주인공이 막 똑같이 나팔바지를 입고 막 걸어간다든가 히피 같은 여자 주인 막 그런 면도 그렇고 막 그 크루엘라가 막 계속 담배를 피는 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진짜 디즈니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네. 심지어 이 영화에서 약간 그 언급이 나오는 게 이제 걔들이 차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호레이스가 보면서 밖에 이제 어떤 대형견이랑 여자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보면서 걔랑 주인을 좀 닮는 것 같지 않냐고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맞아. 분명히 있는데 옆에서 제스퍼가 약간 그냥 헛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약간 옛날에 그런 거를 좀 차버리겠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과오들에 대해서 청산을 하겠다. 뭐 약간 그런 거였나 보네. 그러니까 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우리처럼 찾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연에 또 방지하는 그런 대사를 미리 쳤구만. 철두철미한데. 선실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저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크루엘라 드빌. 크루엘라 드빌. 그게 이제 영화 마지막쯤에 뭐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작에서도 나오거든요. 초반에 그 로저가 이제 그 크루엘라가 그 개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로저가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약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도 뭐 영화에 잘 녹여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작이랑 뭐 설정은 많이 다르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이 영화 자체도 사실 뭐 원작을 아예 모르고 봐도 저도 뭐 모르고 봤지만 모르고 봐도 네네. 무방할 만큼 뭐 스토리는 괜찮았던 것 같고 오랜만에 좀 디즈니가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아니, 원작을 알고 보면은 더 혼란이 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네. 정답한테 원작 얘기 들으니까는 꼭 엄마가 동화책 읽어준 것 같아. 무릎 빼고 자고 싶다. 졸리다고? 저 지루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원작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원작하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없던 얘기를 넣으면서도 이제 원작 캐릭터들 잘 살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고 제스퍼하고 호레이스 역시 처음부터 이제 조금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는 크루엘라의 부하처럼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년 시절의 아픔과 뭐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난 친구들이다 이런 설정도 되게 추가된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은 왜 크루엘라가 점점 이제 에스텔라에서부터 크루엘라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호레이스가 한번 막 조금 정색을 하죠. 정색하면서 따끔한 얘기를 하잖아. 그런 장면 들어갔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 장면이 되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점점 잘못된 길로 가는 크루엘라를 바로 잡아주려고 이제 마지막에 설득을 한번 할락하는데 막 그 호레이스의 그 설득을 한 번 더 묵살하잖아. 크루엘라가 묵살하면서 나는 뭐 복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옛날에 에스텔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예 묵살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레이스가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정말 얘하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버려요. 가버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기 토트넘 경기 보고 있던 그 세 마리의 달마시아 중에 한 마리가 크루엘라 옆으로 와가지고 배를 까잖아. 배를 까고 들어눕잖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에스텔라를 완전히 버리면서 진정한 악녀로 거듭났다. 진정한 크루엘라로 거듭났다라는 장면을 그런 식으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남작부인 뺨치는 쌍년이 됐구나. 그런 거는 짐승이 제일 잘 알거든. 그런 거. 그렇지. 그레이트 장년으로 거듭났죠. 맞아. 그레이트 장년으로 거듭났구나. 이제는 이 여자한테 꿇어야겠구나. 이거를 짐승의 촉으로 바로 한 거야. 그 달마시안이. 그래서 배를 보여주고. 배를 바로 깐 거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제가 배를 깔깝쇼? 하면서 쳐다보잖아. 먼저. 깔깝쇼. 그러니까 에스텔라가 크루엘라 그래 누워도 돼 그러니까 바로 눕잖아. 바로 누워가지고 배를 딱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 장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그런 원작 캐릭터들 잘 살린 걸 좋았다고 했잖아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원작에 나오는 캐릭터라서 어거지로 넣어놓은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사실 제스퍼랑 호레스도 좀 원작에 나오니까 넣어놓은 것 같은 게 너무 얘들이 서사가 없어서 얘들 왜 고아가 됐는지 뭐 조금 편면적인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단순히 호구 1호, 2호 뭐 요 정도로 좀 전락한 느낌이 없지 않아. 근데 원작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인 것 같긴 해. 원작은 뭐 그건 그래. 그냥 나쁜 놈 1, 2거든요. 그렇죠. 젖은 낙엽파 2.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걔가 이제 원작에는 변호사였다는 그런 설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원작에 나오니까 어떻게든 요 주변에 냅둬야 되는데 그냥 피아노 치는 놈이면 여기 주변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남작 부인의 변호사지만 피아노 치는 한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냥 툭 박아놓은 거야. 원작에 나오는 애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소모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은 두 엠마가 너무 개쩌니까 주변 애들은 필요가 없어. 쩌리가 되는 거지. 필요가 없는 애들이 돼버려서 좀 그런 거는 좀 아쉽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나는 아니타에 추가된 설정들 뭐 유년 시절 이야기들 아니면 그 뒤에 기자가 됐다라는 설정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아니타가 너무 전형적인 기레기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게 친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 들어주는 기사를 계속 쓰잖아. 그렇긴 하죠. 요건 좀 누가 봐도 영업 방해하고 있는 거는 저기 에스텔라거든. 맞잖아요. 나 뭐 영업 방해잖아 그거 씨발. 그렇지. 안 돼. 뭐 물론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제3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영업 방해하고 막 깽판 치고 다니는 건 에스텔라인데
스펠라 계속 이제 편들어주는 기사였어. 어떻게 보면 기레기로서 이제 음. 업계에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새로 생겨나는 거는 무조건 자기는 환영이니까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약간 옛날에 약간 황색 언론 뭐 이래가지고 약간 자극적인 거 막 보도하고 이렇게 다 앞다퉈서 보도하고 옛날에 70년대였으니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도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 겉으로는 약간 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뭐, 겉으로는. 저 또 옛날 언론사에 있었다 편드는. 아닙니다. 언론사에 왜 있었죠? 닥터인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니 그럼-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무리 짓자면은 원작 동화에서 좀 크루엘라가 일방적으로 아니타한테 막 그렇게 보면은 막 무례한 행동들을 막 해요 보면은 근데 아니타는 계속 그런단 말이야 이제 그냥 내 동창이었으니까 로저한테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그 근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 배경이 없으니까 배경 이야기가 나오질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평면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처럼 나와 아니타가. 근데 요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PD님 뭐 기레기라고 했지만 자기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유대감이 있잖아. 전우회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원래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 얘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삐뚤어져 가는 과정들을 자기가 다 봐왔던 거잖아. 자기가 기자로서 취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크루엘라가 이제 원작에서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해도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눈 감아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그 남자 부인이 그 아니타한테 잠깐 파티장 같은 데서 계속 무례하게 좀 약간 행동을 했었어요. 그 아니타가 안 좋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죠. 예. 맞아.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기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중립을 지켜야죠. 그렇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남자 부인은 이미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이고 아나무인이고 아무래도 뭐 중립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그런 사람의 입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자 같은 사람들 요런 데서 어떻게 보면 팬에 힘이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쪽을 또 귀 기울여 주게 되잖아. 그렇죠.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 그런 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뭐 평균적으로는 다 얘기해본 것 같고 뭐 기억에 나는 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면은 요거는 꼭 내가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크루엘라 있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뭐 그냥 캐릭터에서 한 명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하기보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집사로 나온 남자 부인의 집사로 나오는 조언이 있잖아요. 우리 대머리 아저씨. 요 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갔다기보다는 되게 뭔가 옛날에 남자의 의리를 지켜서 지금 이제 크루엘라를 도와주는 뭐 그런 캐릭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양 되게 뻔뻔하게 이러고 있는데 작중에 이런 언급을 보면 에스텔라가 막 남자 부인한테 잡혀서 이제 불타기 직전에 이제 막 우리 엄마 죽였다고 따지는 장면에서 막 남자 부인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라 그러잖아.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잖아. 얘가 죽인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라 그러잖아. 누군지 힌트를 더 달라고 뭐 그런 장면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남자 부인 측근인 요 집사가 아무 관여를 안 했을까? 그 살인들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때부터 조금 불편했어 얘가. 거기서부터 불편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에스텔라가 이제 크루엘라로 변하면서 악녀가 되니까 악녀의 이제 또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은, 거지. 그 아까 얘기했던 달마시안하고 똑같은 거야. 아 그레이트 쌍년이 얘가 됐구나. 그레이트 쌍년 밑에 그레이트 개새끼. 남작 부인을 뛰어넘을 만한 그레이트 쌍년의 어떤 능력을 갖췄구나. 그러면 여기 가서 충성을 해야겠다. 짐승의 촉으로. 그렇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혹시 PC 요소를 느낀 게 없어요? PC? 예. 나 또 PC 무새로서 이게 얘기를 디즈니 작품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집어내자고 하면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PC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제 요 정도 작품에서 PC적인 부분을 집어내기에는 뭐 그렇게 뭐 불편한
느끼기까지 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지 내가.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 이거는- 껴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불편하게 더 만들어 준단 말이지. 그냥 이 자리 그냥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줄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좀 약간 재미로 흘려 들으시라고 그냥 한번 네네. 찾아봤는데 네네. 뭐 일단 주인공은 백인이지만 이제 우리 그 디즈니에서 최근에 나온 영화들 중에 주인공이 백인은 약간 용납이 안 되거든. 그렇죠. 저 엘사도 이제 저기 원주민이랑 혼혈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여기는 백인이지만 어쨌든 뭔가 외모가 특이한 소수자기 때문에 약간 오케이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보면 크루엘라 박해하는 남자는 전부 다 백인 남성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괴롭히던 남자애들 백인이죠. 네. 그리고 퇴학시키는 교장 선생님 백인 남성이죠. 음. 백화점에서 크루엘라 무시하고 마지막에 자른 매니저도 백인 남성이고. 근데 이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얘는 매니저는 솔직히 잘못한 게 없는데 좀 억울할 수는 있죠. 뭐 그리고 이제 남작부인 비서로 보이는 애 처음에 이렇게 명함 주는 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이제 백인 남성인데 여기서 요런 백인 남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과장되고 좀 모자라 보이고 막 그런 행동을 막 그 비서도 막 줄 때 막 이런 행동을 막 이상하게 하고 제스처가 도장도 막 도장 찍을 때 뭔가 과장되고 되게 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긴 하고. 했죠. 그 매니저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 남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착한 역할을 줄 수 없다는 되게 확고한 의지가 보여. 너무 이건 좀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 조력자들 보면 더 확실해지는 게 학창 시절에 유일하게 도와주는 게 흑인 여자 아니타예요. 네. 왜 이 흑인이 됐는지 알 수 있고 호구 1호 제스퍼는 이제 흑인이니까 괜찮아. 호구 2호 호레스는 백인 남성이잖아요. 근데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남작부인 집사 조은 같은 경우에는 백인 남성인데 네. 어떻게 조력자가 될 수 있느냐? 대머리는 어느 행성을 가도 이제 소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이기 때문에 백인의 범죄에 들어갈 수 없다. 약간 억지 그렇기 같은데. 때문에 조력자로 충분하다. 약간 그 대머리랑 괜찮겠나? 대머리랑 뚱보는 약간 억지 같은데. 아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머리 괜찮겠나 CPD 다 뜯길 걸. 아니 민감한 우주인이라는 문제인 것 거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주인이라는 거지. 오케이. 대머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흘려 들으시라고 그냥 PC를 한번 억지로 찾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연 제가 봤을 때 500만 이 탈모인들이 흘려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호민도 좋아하고 홍석천도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인상적인 장면 좀 얘기해 보면은 네네. 뭐 중간에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장면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짧게 그냥 뭐 크루엘라가 이제 남작부인 의상실에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의상, 그죠? 네. 황금 비즈 같은 것들이 달린 것 같은 그 의상에서 결국에는 황금 비즈가 아니었고 나방이었죠. 나방이 어, 알이었죠. 나방 알이었죠.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 고치에서 나방이 깨어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패션쇼를 열려고 하는 날 이제 금고를 열었더니만 안에서 나머지 나방. 의상까지 다 뜯어먹고 나왔던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중간에 그 친구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결국에 네. 죽음에서 돌아온 크루엘라가 친구들을 탈옥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트럭을 끌고 경찰서 정문을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장면은 터미네이터 같지 않았습니까? 좀? 저도 그거 느꼈어요. 딱 알비백이던데. 맞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오마주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에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크루엘라가 분수대로 가는 장면,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제 그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엄마였던 남자 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결국에는 불을 질러가 죽이려고 하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존이라는 비서가 남자 부인의 비서가 이제 크루엘라를 살리게 되지. 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다 얘기해 주는데 그렇죠. 이제 네. 모든 진실을 알고 크루엘라가 엄마하고의 추억이 있을 뻔했던 본수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장면은 굉장히 동화책 같더라고. 그죠. 거기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 네네. 우체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려가는데 거기에 보면 우체부가 싣고 있던 편지들이 막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슉슉.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동화책 같더라고. 그 장면이. 약간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가가지고 결국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바로네스 부인의 영향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 개의치 않은 악녀가 벌써 됐죠. 크루넬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크루엘라도 네. 악녀가 됐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무리 악녀가 돼도 이제 자기보다 한 단계 더 그 짱녀이고 원조 맛집. 한 단계 원조 맛집 더 악녀인 냉혈한 네. 남작부인한테 이제 덜미를 잡히고 죽음의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는 승부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한 사랑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알지만 사이코패스인 여자로 그렇게 거듭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존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깨우친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그렇게 야, 그럼 되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장면에서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고 거기서 연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수대 있을 때. 네네 분수대 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순간순간 이제 자기도 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네.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직까지 사랑한다 이런 얘기 막 할 때 순간순간 내뱉는 대사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막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나도 약간 느꼈는데 가끔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가끔은 누굴 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을까. 야, 막 중간에 한번 막 이런 식으로 웃기도 하고 막 디즈니에서 볼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굉장히 맞아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사랑을 깨달은 사이코패스가 되면서 약간 그런 거죠. 그 소노반이 파워 폭발하기 전에 원래 그 사이언인하고 인간의 하프이기 때문에 그쵸. 원래도 초사연을 뛰어넘을 수 있었잖아, 그죠? 떴었죠. 파워 폭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약간 그러면서 남자 부인을 이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크루엘라 누구랑 혼종인 거야? 그 인간미 있는 보통 인간과 이제 사이코패스의 혼종인 거지. 너무 해석이 너무 소노반이 네. 피콜로한테서 수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크루엘라는 일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엄마한테서 이제 성장했잖아. 그러면서 네. 파워 폭발할 수 있는 재능을 깨우치지 않았나. 그런 진화된 사이코다. 진화된 사이코패스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좀 마스터 들었습니다. 자, 뭐 얘기 다 나눠본 거 없고 마무리하면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 네. CPD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즈니 영화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은 이상한 어중간한 영화였다. 총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총평도 이상한데?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네.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이거를 좋은 영화라고 재미는 있었어요. 그냥 킬링타임용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되게 큰 의미나 뭐 그런 게 있는 되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닥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그런 약간 마이너한 빌런 캐릭터의 좀 성공적인 메이저 영화화 사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디즈니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도 뭐 이번 영화만큼은 좀 약간 디즈니가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고도 좀 괜찮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뭐 그런 걸 좀 증명해준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하면은 약간 이게 어른용 디즈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용 디즈니라 그런 좀 약간 잘 안 와닿으니까 털이 난 디즈니 요렇게 얘기. 징그러워. 아씨 짜증나. 혐오스러워.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봉삼 씨 그러면 총평만 부탁드릴게요. 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디즈니 작품 중에서 새로운 장을 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까지 뭐 앞에서 닥터정님도 좀 얘기하셨지만 이때까지 디즈니 작품들이라고 하면 뭐 그게 애니메이션이든 실사화 영화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왕도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주인공들 뭐
뭐 단편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인공들 또 전형적인 빌런들 요렇게 나오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네. 이 작품은 뭐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런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정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디즈니 이 전체 역사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한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디즈니 평소에 디즈니 작품들이 조금 너무 전형적이고 좀 유치해서 좀 자기 취향이 아니었다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총평을 모두 들어봤고, 네, 저희 뭐 영화 크루엘라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